네, 이제 2교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서 52페이지입니다. 커피의 수확과 가공. 커피가 개화는 커피가 꽃을 피는 거는요. 나무를 심고 2에서 3년 정도 지나면 시작이 되고 개화가 심은 지 2에서 3년이 지나면 개화가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개화가 다 될 때까지 2에서 3개월 정도 휴면기를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꽃을 피게 되죠. 열매는요, 성숙 단계가 되면 엽록소가 감소하고 색소가 합성이 되며 페놀릭이라는 합성물이 감소하면서 방향 물질이 증가한다. 향이 방출되는 물질이 증가한다. 이런 방향 물질은 에스테르와 알데히드 케톤 등이다. 요거까지 여러분들 잘 모르셔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자, 이제 커피를 심고요. 우리 저번 시간까지는 커피를 심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가 맺는 것까지 했다면, 이번 시간에는 수확하고 가공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해볼게요. 네, 수확하는 방법은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핸드피킹하고 스트리핑 그리고 기계 수확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여기에 있는 거는 핸드피킹과 스트리핑은 사람이 따는 거가 핸드피킹하고 스트리핑이고요. 기계로 수확할 수 있는 평지나 아니면 대규모 농사를 짓는 곳에서는 기계로 수확을 하게 돼요. 핸드피킹하고 스트리핑은 사람이 따는 건데요. 두 가지의 차이는 어떤 게 있는 거냐면요. 핸드피킹은 여러 번에 걸쳐서 익은 체리만 골라서 따는 게 핸드피킹이에요. 자, 여기 이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농부가 줄기를 잡고 빨갛게 익은 것만 골라서 따는 거, 이게 핸드 피킹입니다. 핸드 피킹. 네, 이렇게 익은 것만 따다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들겠죠. 여러 번 따야지 되잖아요. 익은 것만 골라서 사람이 직접 익은 것만 이렇게 골라서 따니까 인건비가 많이 들지만요. 장점으로는 익은 것만 따서 품질이 균일해요. 이렇게 품질이 균일하게 인건비를 많이 부담하면서 따는 커피는 주로 머시드 커피 생산 지역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리핑, 사람이 따는 것 중에 또 다른 거, 스트리핑은요, 체리가 대부분 비슷비슷하게 익었어요. 아까 전에 요거를 보면 체리가 어떤 거는 빨갛고 어떤 거는 초록색이고, 이렇게 익은 것과 익지 않은 것이 이렇게 있으면 익은 것만 골라서 따야 하지만요, 대충 이것처럼 초록색은 하나고 대부분이 빨갛게 익었어요. 이렇게 되면 스트리핑이라는 방법을 쓰는데요. 스트리핑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이렇게 손으로 쭉 잡고 가지 끝을 잡고 아래로 주르륵 훑어내는 거예요. 훑어내면 아래 바닥으로 우수수 떨어지겠죠. 그래서 바닥에다가 모포나 비닐 같은 거를 깔아 놓고요. 바닥으로 손으로 쭈르륵 훑어서 아래로 떨어뜨려서 한 번에 그 모포나 비닐을 쭉 걷어가는 거가 스트리핑이라고 합니다. 이 스트리핑은요, 인건비 부담이 훨씬 덜 하겠죠. 한 번에 여러 개를 바닥으로 떨어뜨리니까 인건비 부담은 훨씬 덜하게 되는데요. 대신에 단점으로는요, 나무에 손상을 줄 수가 있어요. 나무 가지 아니면 이파리 같은 게 같이 떨어져서 품질에 불균일하게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나무에 손상을 주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는 스트리핑은 주로 내추럴 커피나 아니면 로부스타 커피 생산 지역에 주로 이용이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살펴본 것처럼 워시드 커피는 뭐고 내추럴 커피는 뭔지, 그건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한 번 더, 핸드피킹, 익은 것만 손으로 골라서 따는 거, 이거는 인건비가 높지만 품질이 균일하다. 대부분 비슷하게 익었으면 손으로 쭉 훑어서 아래로 떨어뜨려 가지고 비닐 아래에다가 깔아 놓은 비닐 같은 거를 쭉 걷어가는 거, 이게 스트리핑입니다. 스트리핑은 품질이 불균일하지만 인건비를 줄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긴 게 커피를 따는 기계예요. 커피를 따는 기계. 여기에 보면 이렇게 중간중간 요 사이로 나뭇가지가 쑥 들어가서 흔들어 가지고 커피를 떨어뜨린 다음에 여기 보면 요 뒤쪽 있죠? 요 뒷면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커피가 여기에 따진 게 담아지게 생긴 거. 이게 커피 따는 머신인데요. 이거는 기계 수학. 자, 이렇게 딴 커피들을 이제 가공을 해야 되는데요. 아까 전에 본 것처럼 습식법, 워시드, 그리고 건식법, 내추럴 이렇게 가공법이 뭔지는 지금부터 설명해 줄게요. 자, 책으로는 55페이지입니다. 55페이지 커피의 가공법 1번 건식법. 건식법은 수확한 체리의 펄프를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건조시키는 방법이에요. 펄프가 뭐였죠? 펄프는 커피의 과육이죠. 복숭아로 치자면 우리가 먹는 살 부분, 그게 커피에 있는 과육, 펄프라고 합니다. 펄프. 건식법은요, 이 펄프를 제거하지 않고, 그러니까 체리 껍질째, 빨간색 커피 체리 껍질, 커피에 체리 껍질째 널어놓고 말리는 게 건식법이에요. 이렇게요. 빨갛죠? 빨갛게 말리는 거. 이게 건식법이에요. 이 건식법의 단계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분리한 다음에 건조를 시키는 거. 이물질을 제거하고 분리해서 건조를 시키는 세 단계로 되어 있고요. 이거는 그냥 비만 안 오고 해만 찌면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방법이고요. 우리나라도 농산물, 고추 아니면 콩 이런 것들을 수확한 다음에 햇볕에다가 아스팔트 위에다가 널어놓고 말리죠. 이게 건식법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렇게 하니까 햇볕만 있으면 되니까 생산 단가가 낮고 그리고 환경을 오염시킬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친환경적입니다. 하지만 공정이 짧기 때문에 저품질이고요. 그리고 품질이 불균일하다는 단점도 있어요. 그런데 맛과 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요. 단맛을 내는 장점이죠. 사람들이 단맛은 거의 좋아하니까요. 이 단맛이 나고요. 그리고 떫은 맛이 좀 나고요. 강한 바디감이 있는 방법으로 이게 특징이에요. 단맛이 왜 나냐면요. 체리째 그대로 말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육이 달콤한 맛이 나거든요. 커피의 과육, 우리 복숭아의 과육도 단맛이 나잖아요. 그것처럼 커피의 과육도 단맛이 나고요. 그리고 커피에 있는 그 과육을 벗겨내고 그 파치먼트, 과육과 파치먼트 사이에 끈적끈적한 점액질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점액질까지 단맛이 나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도 제거하지 않은 상태로 말리기 때문에 그런 단맛이 생두에 스며들어요. 그래서 이 건식법으로 가공을 하게 되면 커피에서도 단맛이 나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강한 바디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바디감이 뭔지 저번 시간에 설명해 줬었죠. 한 번 더 설명드려 보자면요. 바디감이라는 거는 혀가 느끼는 느낌인데요. 물은 가볍게 넘어가는 반면 두유는 묵직하게 넘어가는 것. 고형 성분의 양이 두유에 많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디감이 더 높게 나타나는 거고요. 우유하고 생크림을 비교해 보면요. 우유보다 생크림이 더 묵직한 바디감을 느낄 수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은요. 지방 함량이에요. 우유보다 생크림의 지방 함량이 높기 때문에 바디감을 더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의 요인, 바디감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의 요인은 고형 성분하고 지방 함량. 커피도 바디감을 느낄 수 있는데요. 우리가 투명한 물을 가지고 커피를 내리면 커피의 색이 까맣게 되죠. 일단 시각적으로 보았을 때도 색깔의 변화,
이건 뭔가 커피에서 어떤 성분이 녹아나왔기 때문에 색이 변화가 되는 거잖아요. 어떤 성분, 그걸 고형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커피에서도 또 어떤 맛, 향이 나게 되는데 그런 성분, 눈에 보이지 않고 후각적이고 미각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때도 고형 성분뿐만이 아니고 지방 함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커피에서도 물보다 바디감을 느끼게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건식법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국가는요. 브라질, 에티오피아, 인도네시아, 그리고 대부분 로부스타 생산 국가인데요. 브라질과 에티오피아, 브라질은 건식법도 많이 쓰기는 하지만 펄프더 내추럴이라고 조금 이따가 마지막에 설명드릴 그 펄프드 내추럴 방법을 더 많이 쓰기도 합니다. 에티오피아는 비가 많이 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건식법을 하고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이 두 국가는 대표적인 로부스타 생산 국가로서 커피의 가격이 비싸게 팔리는 커피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저렴한 커피이기 때문에 습식법처럼 가공을 많이 해서 생산 단가를 높이지 않고 그냥 건식법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브라질, 에티오피아, 인도네시아 같은 대부분 로부스타. 브라질과 에티오피아는 아라비카를 많이 생산을 하고요. 인도네시아, 베트남은 로부스타를 생산을 하는데 이런 국가에서는 건식법을 많이 써요. 그 다음 습식법. 습식법은 물에 한번 씻은 다음에 말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건식법이 그냥 햇볕에 체리째 널어놓고 말리는 게 건식법이라면 습식법은 물에 한번 씻어서 말리는 거 이렇게 물에 한번 씻어서 말리는 게 습식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워시드 커피라고도 해요. 워시드 커피. 습식법은 공정이 건식법에 비해서 더 많이 들어가요. 분리, 펄핑, 점액질 제거, 세척, 건조 이런 단계들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점액질은 끈적끈적해요. 그런데 이거가 끈적끈적해서 잘 벗겨지지가 않기 때문에 물에다가 담가 놓고 발효를 시키는데요. 이 커피 생산 국가는 온도가 높은 지역에서 온도가 좀 높은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정도 물에 담가 놓게 되면 발효가 되게 되는데요. 이때 이 발효를 통해서 끈적끈적한 점액질이 잘 벗겨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발효 과정을 거친 다음에 점액질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세척해서 건조시키는 단계로 가게 됩니다. 습식법은 건식법에 비해서 공정이 여러 단계가 되니까요.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품질이 고품질이 되고 그리고 균일하게 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습식법을 사용하는데 꽤 많은 양의 물이 사용이 되어서 환경오염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돈을 들여서 공장도 지어야지 되고 또 물도 많이 사용을 해야지 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커피에는 우리가 커피는 향이 좋은 향을 느끼기 위해서 많이 마시잖아요. 물론 잠이 안 오기 위해서도 많이 마시죠. 그래서 이 좋은 향을 잘 살릴 수가 있어요. 습식법을 활용하게 되면 좋은 향을 잘 살릴 수가 있고 또 커피의 신맛도 잘 살릴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돈을 들여서 비싸게 팔 수 있는 아라비카 커피의 생산국에서 주로 습식법으로 가공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 건식법의 장점과 습식법의 향미의 장점을 볼까요? 건식법의 장점은 단맛이겠죠. 그리고 바디감이 높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니면 깔끔한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약간 선호도가 갈리지만 건식법에서는 단맛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건식법의 단맛
살리고 습식법에 있는 좋은 향을 살리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가공 방식은 없을까 하다가 펄푸드 내추럴 방식을 고안해내게 됐어요. 펄푸드 내추럴 방식은요, 펄핑을 한 후에요. 습식법에 있는 펄핑, 펄프를 벗겨낸다는 거거든요. 펄프는 과육이죠. 과육을 벗겨내고요. 과육과 파치먼트 중간에 있는 단맛이 나고 끈적끈적한 점액질, 이거는 제거하지 않고 그 상태로 건조를 해요. 그러면 점액질에 있는 단맛은 생두에 스며들어서 건조가 되겠죠. 그래서 단맛을 살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펄푸드 내추럴인데요. 요거는 주로 브라질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물질을 제거. 체에다 놓고 치면 이파리 같은 거, 나뭇가지 같이 가벼운 것들, 그런 것들이 날아가겠죠. 이렇게 이물질을 제거를 하고요. 분리. 물에다가 한번 이렇게 통과를 시켜서 이파리하고 아니면 나뭇가지 같은 것들도 또 분리를 해내고요. 그리고 과성숙 체리, 그리고 나무에서 마른 체리, 이런 것들을 분리해낼 수가 있는 가공 공정이에요. 점액질을 점액질 제거하는 거 물에 담가 놓고 세척. 여기에 있는 거는 펄프를 벗겨내는 거. 펄프를 벗겨내고 점액질을 제거하는 거. 네. 그리고 건조를 하는데요. 이렇게 하는 게 건식법, 이렇게 하는 게 습식법이라면 건조는 이렇게 하면 햇볕에다가 그냥 널어놓고 말리게 되겠죠. 그런데 내추럴 커피도 이렇게 햇볕에다가 널어놓을 수도 있지만 기계 건조를 할 수도 있어요. 이건 좀 돈이 더 많이 들어가겠죠. 이런 설비를 지어야 하니까요. 네, 이런 건조 방식도 있어요. 책의 56페이지 보시면요. 햇빛 건조, 건조 위에부터 볼게요. 건조를 시키는 이유는 뭘까요? 건조를 시키는 이유. 처음에 커피의 수분 함유율은 한 50에서 65% 정도 내외인데요. 이렇게 수분이 높다 보면요. 곰팡이 그리고 미생물의 번식이 일어나게 되죠. 썩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고추 말리고 콩 말리고 쌀 말리죠. 이렇게 건조를 시켜서 수분 함량을 12%로 낮추기 위해서 건조 과정을 해요. 12% 이하로 낮춰요. 이렇게 수분이 없으면 미생물의 번식이 억제돼요. 그래서 수분 함량을 12% 이하로 낮춰요. 그래서 건조를 하는데요. 건조를 하는 거는 햇빛 건조가 있고, 햇빛 건조, 햇볕에다가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널어놓고 말릴 때는 아랫부분, 땅에 접해 있는 부분은 햇볕을 보지 않으면 썩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기에 있는 저 농부가 하는 것처럼 갈퀴를 가지고 뒤집어 주면서 뒷면에 있었던 커피도 골고루 말릴 수도 있게끔 이렇게 뒤집어 주는 작업을 해요. 갈퀴로 뒤집어서 건조를 해요. 그리고 기계로 건조하는 거, 기계로 건조하는 사진까지 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 몇 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 문제 보겠습니다. (1번) 문제. 커피 과실에서 생콩을 꺼내는 과정을 정제라고 하는데 습식법을 이용한 정제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물이 풍부한 중남미 지역에서 로부스타 종에서 주로 이용된다. 2번 전통적 발효 과정이나 기계를 사용하지 않는다. 3번 발효조에서 24에서 34시간 정도 발효시키면 pH가 3.8에서 4 정도의 범위로 낮아진다. 4번 수확한 과실을 침수시키면 완숙과는 수면으로 떠오르고 미숙과는 침전한다. 4번 같은 경우에는 요거 반대죠. 완숙가는 아래로 침전하고 미숙가는 가벼우니까 수면으로 떠오르겠죠. 자, 1번의 답은 몇 번인가요? 3번이지요. 습식법. 물을 사용해서 하는 습식법은 점액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발효라는 과정을 통하는데 발효조에서 하루 정도 발효를 시키면 pH가 낮아져서 잘 벗겨지기 쉬운 구조로 변하게 돼요.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커피 맛을 볼 때 바디가 묵직한 평가와 함께 과실수의 풍미와 산지의 토질감을 느낄 수 있어 내추럴 커피라고 불리는 커피 가공법은 내추럴 커피. 체리째, 햇볕에 널어놓고 말리는 거. 이게 내추럴 커피입니다. 이거는 건식법이라고도 해요. 4번 드라이 프로세싱. 3번 문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콜롬비아 마일드 및 양질의 아라비카 종은 브라질과 중남미 여러 나라에서 생산된다. 2번 로부스타는 병충해에 강하고 환경 적응 능력이 뛰어나 재배가 용이하다. 3번 아라비카종 커피나무는 상록 쌍떡잎 식물이며 원산지는 에티오피아의 모카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4번 북위 25도와 남위 25도 사이 지역은 커피 재배에 적합하여 커피 벨트라고 불리운다. 답은 3번이죠. 모카 지역은 예멘에 있는 것인데요. 모카로 예멘으로 이동이 되어서 에티오피아가 원산지였던 커피가 예멘으로 이동이 되어서 최초로 경작이 시작이 되었죠.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습식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로부스타 종에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다. 2번 세균에 의한 발효로 산이 생성이 되며 pH가 3.8에서 4로 내려간다. 3번 로부스타 종에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다. 보기가 1번과 3번이 같네요. 그쵸? 4번 단맛이 좋으며 바디가 강한 커피를 얻을 수가 있다. 답은 2번입니다. 2번. 5번. 다음은 커피 가공 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커피 체리를 수확 후 껍질을 제거하여 곧바로 건조시켜서 커피의 점액질이 그대로 생두에 흡수되어 단맛이 형성되도록 하는 방법을 뭐라 한다. 주로 어느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는 가공 방법이다. 건식법과 습식법의 중간적인 방법이죠. 건식법의 단맛의 장점, 그리고 습식법의 향을 살리는 가공, 이거의 중간적인 방법인데요. 펄푸드 내추럴이고 이걸 많이 하고 있는 국가는 브라질입니다.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워시드 커피의 처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워시드 커피의 처리 방법. 여기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분리, 펄핑, 점액질 제거, 세척, 건조, 이렇게 단계를 거친다고 했었죠. 네. 네. 펄핑,
벗겨내는 거, 그 다음에 워싱 씻는 거, 세척, 퍼멘테이션 발효, 드라잉 건조, 헐링 탈곡, 클리닝 세척, 그리고 그레이딩 등급 6번의 답은 몇 번일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2번이죠? 2번. 네, 2번. 펄프를 벗겨낸 다음에 껍질 벗겨냈죠. 그리고 펄프 과육 벗겨내고, 그리고 나서 발효조에서 발효를 하루 정도 담가 놓고요. 그 다음에 씻고 말린 다음에 헐링 탈곡하죠. 말려서 파치먼트를 벗겨내는 거예요. 파치먼트. 그리고 한번 클리닝 한 다음에요. 등급을 분류해요. 6번은 2번입니다. 7번. 생두의 가공법 중에 건식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건식법이요. 그냥 햇볕에다가 널어놓고 말리는 거.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습식법에 비해 좋은 품질의 커피를 생산할 수 있다. 2번 건식법으로 생산된 커피를 마일드 커피라 부른다. 3번 커피 체리에서 분리된 생두를 건조하는 방법이다. 4번 수확, 이물질 제거, 건조의 순으로 가공된다. 답은 4번이지요. 보기 1번은 뭐가 잘못됐죠? 건식법이 가공 공정이 짧고 습식법이 물에다가 씻고 말리고 하면서 공정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공정이 길어지면서 품질이 좋아지겠죠. 그리고 2번 보기에서는 건식법으로 생산된 커피 아니고요. 습식법으로 생산된 커피를 마일드 커피라고 합니다. 그리고 3번 보기는 커피 체리에서 분리된 생두를 건조하는 방법이 건식법이 아니고, 건식법은 아까 전에 사진에서 보여줬듯이 빨간색 체리 껍질이 그대로 붙어있는 채로 널어놓고 말리는 거. 껍질 안 벗기고 그때 햇볕에 널어놓고 말리는 거나 아니면 기계 건조하는 거. 이게 건식법이죠.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습식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건식법에 비해 커피의 품질이 떨어진다. 2번 주로 로부스타 종에 많이 사용된다. 3번 단맛이 좋으며 바디가 비교적 강한 커피를 얻을 수 있다. 4번 세균에 의한 발효로 아세트산 그리고 락트산 등이 생성이 되어서 pH가 3.8, 4로 저하된다. 답은 4번이죠. 습식법이 더 품질이 좋고요. 습식법은 물에 씻고 건조를 시키는 공정이 들어가야 돼서 습식법을 하기 위한 공장도 만들어져야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습식법을 하면서 물이 사용이 되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저렴하게 판매되는 로부스타 종에다가 이거 안 쓴다고 했죠. 아라비카 종에 많이 사용이 되죠. 그리고 단맛은 습식법보다 건식법에 더, 그리고 바디도 건식법에 더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죠.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커피 체리를 수확하는 방법 중 핸드피킹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네, 핸드피킹, 커피를 따는 것 중에 사람이 따는 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핸드피킹이고요. 하나는 스트리핑이죠. 사람이 따는 거에서 핸드피킹은 익은 것만 골라서 따는 거. 이게 핸드피킹. 사람이 따는 것 중에 다른 방법 중에 스트리핑은 주로 비슷비슷하게 익었다 하면
손으로 잡고 주르륵 훑어서 바닥에다가 깔아놓은 비닐이나 모포에 쭉 담는 거, 그렇게 해서 쫙 걷어내는 거, 그게 스트리핑이에요. 그 중에서 여기서는 핸드피킹에 대한 문제이네요. 핸드피킹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1번 덜 익은 체리만을 골라 수확하는 방법이다. 아니죠. 잘 익은 체리죠. 잘 익은. 2번 기계를 사용하여 수확하기 힘든 지역에 사용하는 방법이다. 사람이 따야 하니까 기계는 경사진 곳에서는 사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경사가 지거나 높은 지대에 있는 그런 곳에서는 기계로 수하기 어려우면 사람이 따야 하는데, 그런 곳에서 핸드피킹을 사용하겠죠. 3번 내추럴 커피나 로부스타 커피를 생산하는 지역에서 사용하는 방법이다. 아니죠. 내추럴 커피나 로부스타 커피는 싸게 파는 커피인데 이거에다가 돈을 인건비 많이 들여서 핸드피킹으로 딸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4번 한 그루 커피나무에서 반복해 수확하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이 크겠죠. 그래서 9번의 답은 2번인데 책에는 3번이라고 잘못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 책에 3번이라고 되어 있는 거 2번으로 수정하셔야 합니다. 어떤 친구들은 동영상 강의를 틀어놓고 잘 안 보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간혹 그런 친구들은 이렇게 책을 보고 답을 그냥 2번이 아니고 3번이라고 적을 수 있는데, 그러면 동영상을 충실히 안 본 걸로 간주하고 점수 한 번 과제 낼 때마다 5점인데 그 5점을 못맞 안 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9번의 답 2번으로 잘 체크해야 해요.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커피 체리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1번 일반적으로 체리의 껍질 안쪽에 과육이 있고, 그리고 과육 안쪽으로 속껍질 안에, 과육의 안쪽으로 속껍질 안에 두 개의 생두가 들어있다. 이거 아니죠. 여러분 커피 열매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항상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 볼게요. 이 제일 바깥에 껍질이 있고요. 체리 껍질 안쪽에 과육이 있지요. 과육 안쪽에 각각의 껍질에 두 개의 생두가 들어있죠. 과육 안쪽으로 속껍질 안에 두 개가 들어있는 거 아니고 각각의 속껍질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틀렸어요. 각각의 속껍질 안에 들어있어요. 2번 보기도 볼까요? 2번 보기. 2번 보기는 여기 이렇게 맞춰놓고 2번 보기 가지 끝에 열리는 체리에는 생두가 간혹 하나만 들어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거를 피베리라고 부른다 그랬죠. 보통 두 개의 열매가 마주보고 들어있어서 평두, 플랫빈이라고 한다면, 유전적인 결함에 의하여 껍질 안에 하나만 들어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를 피베리라고 합니다. 3번 커피 생두는 한 체리에 보통 두 개가 서로 마주보는 형태로 들어있지만 간혹 3개 이상 들어있는 경우도 있다. 3개 이상 들어있는 경우도 있죠. 이걸 뭐라고 해요? 트라이앵글러 빈이라고 하죠. 4번 가성숙한 커피 열매는 색이나 형태가 체리와 비슷해서 체리 혹은 커피 체리라 부른다. 네,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커피 체리를 수확하는 방법 중 스트리핑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스트리핑. 한번 손으로 열매를 쭉 잡고 훑는 거. 스트리핑. 쭉 훑는 거. 스트리핑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보기. 나뭇잎, 가지,
흙 등의 이물질이 섞일 가능성이 크죠. 2번 워시드 커피를 생산하는 지역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워시드 커피를 생산하는 지역에서 스트리핑 많이 사용하나요? 그리고 핸드피킹 방식에 비해 인건비 부담이 적죠. 4번 스트리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확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렇죠. 비슷비슷하게 익어야 한 번에 쭉 훑죠. 손으로. 안 그러면 하나씩 따야 하잖아요. 그래서 11번의 답은 4번입니다. 12번 커피 가공 방법은 크게 건식법, 펄프드 내추럴, 습식법으로 나뉜다. 2000년 이후 이 세 가지 가공 방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공정은 무엇인지 고르시오. 1번 펄핑 과정, 2번 이물질 제거 및 선별 과정, 3번 발효 과정, 4번 점액질 제거 과정. 12번의 답은 2번입니다. 이물질 제거 및 선별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13번 다음 중 건조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음 중 건조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균일한 건조가 이루어지도록 파치먼트나 체리를 자주 뒤집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아까 전에 우리 갈퀴로 뒤집는 거 봤었죠. 그리고 2번 테이블 드라이 방식은 통풍이 잘 되고 오염을 막을 수는 있으나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한다. 3번 파치먼트는 체리에 비해서 갈퀴질을 더 부드럽게 해줘야 한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껍질을 벗겨낸 상태이기 때문에. 4번 파치먼트나 체리를 건조시키는 장소를 파티오라고 하며 콘크리트, 아스팔트, 배수가 잘 되는 흙으로 만든다. 답은 몇 번? 4번이에요. 흙으로는 안 해요. 흙으로 하면 나중에 이 흙이 이물질이 되어서 다 붙겠죠. 이물질이 붙겠죠. 자, 14번 보겠습니다. 건식법으로 생산된 생두를 창고를 열어 계절풍을 쐬어주고 가공한 커피로 신맛은 적고 입에서의 느낌이 묵직하고 독특한 향을 느낄 수 있는 인도산 커피는 이게 우리 2주차에 했었던 수업인 것 같아요. 인도의 몬순 커피, 몬순 커피. 3주차에 수업했었나요? 네, 몬순 커피, 몬순 가공을 이렇게 계절풍, 몬순 기후인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발효가 되게 되죠. 그 자체로 고온 다습한 기후에 노출이 되어서 발효가 되게 돼요. 그러면 신맛은 덜하고 느낌이 좀 묵직하고 독특한 향을 느낄 수 있는 커피가 되는데 이게 인도의 몬순 커피다. 15번 문제. 다음 중 파치먼트 커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파치먼트 커피. 1번 수확하고 아직 가공되지 않은 상태의 체리를 말하는 체리는 아니죠. 체리는 껍질째에 있는 게 체리예요. 2번 커피 체리에서 외피와 과육을 제거한 상태를 말한다. 3번 발효가 끝나고 세척한 후에 파치먼트가 남아있는 상태의 커피를 말한다. 이거죠. 15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16번 다음 중 습식법 가공 비율이 가장 낮은 나라는 여기부터 조금 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